자, 그러면 문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문제라고 하는 게 원래 한자에서 온 말이죠. 한자로 보면 문제. 예. 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을 문에 제목 제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글자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문문자의 입구, 오르시의 머리 혈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문 앞에 어떤 놈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놈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놈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놈의 실체를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문제라고 하는 것에 가는 것 속에는 답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적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자 말로는 문에 어떤 놈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놈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다. 그래서 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무식해서 그렇든가 아니면 문제를 잘못 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죠.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이제 프론트란 얘기예요. 프론트. 그리고 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엠블럼, 이게 돌기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요만한 돌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마리가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실마리가 요만큼 보인다.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의 아예 솔루션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명료화되지 못한 것이고, 문제를 명료화시키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가 똥 쌌을 때 개가 똥 싸는 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해결책이 안 보이지만 내가 개똥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개똥의 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문제를 명료하게 재정의 했을 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조를 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대사항이 있습니다. 기대사항. 내가 원하는 기대사항이 있는데 그 기대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현실과의 갭, 현실과의 거리가 바로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내가 강아지 똥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고, 근데 현재는 강아지 똥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이 사이의 갭을 해결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알람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알람을 일어날 때까지 알람을 끄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고, 알람을 듣지 못한다, 내가 알람을 쉽게 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변화해야 된다? 뭔가의 어떤 대상이 변화해야 됩니다. 자, 강아지 똥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강아지 똥을 보고 싶지 않은데 강아지 똥을 보고 싶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돼요? 강아지 똥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강아지 똥이 감싸줘야 됩니다. 강아지 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뭐다? 비닐봉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닐봉투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비닐봉투가 주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개똥을 주워 담으면 되는데, 개똥은 강아지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 개똥 줍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별로 안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주인이 개똥을 봉지 속에 담지 않더라도 강아지가 똥을 쌈과 동시에 그 똥이 자연스럽게 비닐봉투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과연 어떠한 대상이 변화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원하는 결과와의 상관성을 찾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루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발생되는 구조는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된 물체나 변화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되기 전에가 바로 대상 물질, 대상 물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어떠한 형태의 액션, 힘이나 에너지, 액션 등이 취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구가 된다. 그러면 그 개똥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똥, 현재는 눈에 보이는 개똥이죠. 눈에 보이는 개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똥이 되기 위해서는 시선을 차단을 해야죠. 예, 빛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 빛을 차단해주는 도구가 뭐가 된다? 비닐봉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속성에 따라 툴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액션에는 크게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요것을 내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제공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요것을 제가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메카니컬, 기계적 액션이 있습니다. 기계적 액션, 어쿠스틱, 음파, 혹은 진동의 액션, 그 다음에 서멀, 열의 액션, 그리고 케미칼, 화학의 액션, 그리고 일렉트로닉, 전기의 액션, 그 다음에 마그네틱, 자기장의 액션, 이런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서 메카니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주는 게 메카니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은 그 말 그대로 진동입니다. 그 진동인데 그 음성의 신호 역시 진동인 거죠. 그래서 진동을 이용을 해서 음파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멀은 이제 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케미칼은 화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일렉트로닉은 전기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그네틱은 자기장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질이나 물체에 영향을 미쳐서 변하기 전에 대상 물체가 변화된 대상 물체로 바꿔주도록 만드는 것이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솔루션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사과 깎는다 그러죠. 사과 깎는다. 사과를 깎아서 사과를 깎는 목적이 뭘까요? 사과를 깎는 목적은 먹기 위해 깎는 겁니다. 먹기 위해. 예. 자, 먹기 위해 깎는 건데 먹기 위해 사과를 깐다는 것은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과를 깎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하는 거다? 사과를 깎는 건 사과 껍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사과 껍질을 분리하는 거죠. 사과 껍질을 분리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사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과 껍질을 분리해서 나는 어떤 상태의 사과를 얻는 거다? 나는 사과 껍질을 분리해서, 사과 껍질이 없는 사과를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껍질을 분리해서 사과 껍질이 없는 사과를 얻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결과는 뭐다? 껍질이 없는 사과라는 얘기죠. 그럼 껍질이 없는 사과가 내가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는 이 사과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 이 사과가 kop질이 있는 사과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껍질이 있는 사과가 껍질이 없는 사과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도록 소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껍질이 없는 사과가 있죠. 껍질이 없는 사과. 이 껍질이 없는 사과. 현재는 껍질이 있는 사과인데 껍질이 있는 사과에서 껍질이 없는 사과로 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 껍질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껍질을 마모시킬 수도 있습니다. 껍질을 분리시키거나 마모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껍질을 분리시키거나 마모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과 껍질에 어떠한 그 변형을, 어떠한 힘을 직접적으로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키거나 마모시키는 것은 기계적 작용으로 분리시키거나 마모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용해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용해시킨다는 것은 사과 껍질을 화학적으로 용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 껍질을 화학적으로 용해를 시키기 때문에 용해하는 것은 화학적인 방법, 케미칼이고요. 용융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용융시키거나 연소시킨다는 것은 열을 이용해서 용융을 시키는 거죠. 열을 이용해서 용을 시키거나 불을 이용해서 용융을 시키는 것이고, 연소시키는 것, 불을 이용해서 연소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불을 이용해서도 연소를 시킬 수가 있지만, 전기를 통해서도, 전기를 이용해서도, 고압전기를 이용해서도 연소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껍질을 제거하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사과 껍질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과 속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은 뭐다? 바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도구는 칼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사과 껍질을 분리하는 것은 칼밖에 없느냐? 칼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도끼도 가능하죠. 톱도 가능합니다. 이빨도 가능하고요. 손톱도 가능해요. 다만 그것들 중에서 껍질과 사과 속살을 가장 잘 분리해내는 것은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칼은, 사과 껍질을 없앨 때 칼을 이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자, 이 칼이라고 하는 놈은 사과를 한 개 깎을 때는 유용한데, 만약에 사과를 한 2만 개 정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때도 사과 하나씩 깎아야 될까요? 그때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를 깎을 때 화학적인 방법으로 사과 껍질을 용해한 다음에 사과 껍질을 사과 속살이 상하지 않도록 중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과를 한꺼번에 마모시켜 가지고 사과 껍질이 아주 얇아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개를 깎을 때는 칼이 유용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과를 한꺼번에 깎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 껍질을 없애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거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포맷이죠. 이 포맷을 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 3개월 안에 볶음 만들기. 물론 저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불가능하지만 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3개월 안에 볶음 만들기가 아니고, 내가 가능한 목표는 3년 안에 볶음 만들기,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사용이 돼야 되느냐? 3개월 안에 볶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혹은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정해놓지만 매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매번 못합니다. 매번 못하면 왜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 내가 너무나 잠이 많아,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났다가 다시 잔다. 세 번째, 일어나도 운동을 하지 않고 놀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알람 장치 같은 것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들어오게 한다면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알람 대신 전기 충격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기 충격이 오면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한다든가, 혹은 일어났다가 다시 잔다.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건 이거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걸 못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 바로 뭐 침대가 정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든가 혹은 일어났다가 다시 자게 되면 뭐 벌금을 매긴다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운동하지 않았을 경우 큰 벌칙을 내리거나 손해를 보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그 벌칙이 무서워서라도 혹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 해결책을 볼 적에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내 행동을 고친다는 거, 내가 내 행동을 고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각각 해결책을 찾았죠. 그래서 일어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일어났다가 다시 눕지 않도록 한다. 한 번 일어나면 그 매트리스에서 뭐 못이 이거 좀 이상한데 매트리스에서 좀 돌판이 올라와서 누우면 아주 아파가지고 눕지를 못하도록 만든다든가. 그러한 형태의 그 실질적인 어떤 발명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한 상황에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뭔지 그것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서 목표 달성에 필요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지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요 마지막 내용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